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쓰이는 if, else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런데 이 if, else문을 이해를 할 때 여기에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이 유명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여기를 if, else문을 한번 다루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쉽게 조건문에서 if, else문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유명한 문제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왜 이거를 조건문에 적용시켜서 여기를 코딩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if, else문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지금부터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사용자로부터 성적을 입력받아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딱 느껴도 여기 보면은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 이거는 조건이구나 라고 하는 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if, else문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막무가내로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두면 쉽냐면, 여기를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라고 하는 걸 잠깐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전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앞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프로그램 제어 구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프로그램 제어 구조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눠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것처럼 이렇게 순차 구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선택 구조가 있고, 다시 이쪽에서처럼 이렇게 반복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 실험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순차 구조라고 하는 건 여기 플로우 차트가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예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스스로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쪽 순차 구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를 생각을 해봐요. 계단을 내려갈 때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위에서부터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순차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물건을 사러 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빵을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음료수를 집었어요. 그리고 또 김밥을 집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산대를 와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식 구조도 우리가 순차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차 구조를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이쪽은 선택 구조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if, else문이라고 하는 조건 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먼저 이쪽에는 반복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자, 그러면 반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고 실험을 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경기를 구경 갔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육상 경기를 구경 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선수가 또는 자동차가 트랙을 열심히 돌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식 구조가 반복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데를 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 이건 반복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침 운동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쉽게 턱걸이를 10번을 하고, 그리고 또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윗몸 일으키기를 60번 하고, 이것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운동장을 10바퀴 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도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반복 구조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이쪽 반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이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됐지만 포문과 와일문이에요. 반복 구조에서는 포문과 와일문. 그래서 포문이라고 하는 거는 횟수를 제어를 할 때 많이 쓰는 게 포문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제어할 때 쓰는 방법이 와일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렇게 하나 정리들을 해놔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선택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구조가 선택 구조인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뭐 등교를 하려고 해요. 또는 출근을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밖에 나가봤더니
날씨가 흐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우산을 가지고 갈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를 판단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식 구조도 선택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차 구조라든가 선택 구조라든가 반복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플로우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순차 구조는 아까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를 생각을 했듯이 어떤 거를 단계별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쭉 배워왔던 이런 코딩에 대한 문법들이 다 순차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 반복 구조라고 하는 건 어떤 구조인 거냐면, 여기 보면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여기 true면은 참이면은 실행문을 실행시키며 여기를 계속 이렇게 돌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뭐 운동장을 뭐 100바퀴를 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여기를 돌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런 식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100바퀴를 다 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달리기를 멈추겠죠.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를 빠져나가게 이렇게 루프를 만든 게 이게 반복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기에는 횟수를 제어하는 포문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제어하는 while문이라고 하는 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여기 반복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문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 구조로 와야 되는데, 선택 구조는 아까도 말했지만 갈림길이에요. 날씨가 흐려요?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서 우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우산을 가지지 않고 우산을 챙기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구조가 선택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잠깐 집중을 해서 순차, 선택, 반복 구조에 대한 여기 플로우 차트를 머릿속으로 이미지화를 시켜요. 이미지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에다가 예를 적용을 시켜서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해석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는 선택 구조를 가지고 와서 if else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 구조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if else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단순 if문이 있어요. 단순 if문이라고 하는 거는 참일 때만 어떤 것들을 쭉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 그리고 거짓일 때는 아무것도 수행을 하지 않는 게 이게 기본적인 if문 또는 단순 if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있는 if else문인데, 이 if else문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머지 네 가지도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건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if else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더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것들을 연속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if, if, else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중 if문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특징이 어떤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다뤄보면 알겠지만 논리 명제에서 우리가 거짓과 참이 있잖아요. 참과 거짓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계속 거짓 쪽으로 분기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if, if, else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중첩 if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중첩 if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논리 명제에서 참과 거짓 중에서 참 쪽으로 계속 분기해 나가면서 우리가 조건문을 구성하고 있는 거를 중첩 if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로지 참만일 때를 실행하는 기본적인 if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if else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조금 아까 문제처럼 어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를 논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if else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가 if, if, else문이 있어요. 이거는 거짓 쪽으로 계속 갈라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첩 if문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참 쪽으로 계속 갈라지면서 나가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중첩 if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 구조들은 다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 조건들을 연속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if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자,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있는 if else문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if else문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 자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7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1, 2, 3, 4부터 쭉 따라가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서 이렇게 저장들을 해놔요. 자, 지금부터 먼저 얼른 한번 보면서 이미지화, 사진 찍듯이 딱 기억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이미지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는 if else문을 쓸 때 if else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if
먼저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조건식이 필요해요. 조건식을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는 반드시 콜론을 써줘야 돼요. 이 콜론은 어떤 뜻인 거냐면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if 써주고 조건식 써주고 여기에 보면은 반드시 콜론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들여쓰기라는 걸 해야 돼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실행문을 써주고, 이 실행문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불합격입니다를 처리하는 게 여기 있는 실행문이에요. 여기까지 네 번째가 됐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else일 거예요. 그러니까 else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를 뜻하기 위해서 반드시 콜론을 써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처럼 이렇게 실행문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실행문이라고 하는 거는 불합격입니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라인을 쭉 그려보면, 세로축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열이 쭉 맞아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들여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실행문을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실행문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다가 이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들여쓰기를 쭉 해주면은 블록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 이만큼이 이 조건식에 따라 붙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실행문 1, 실행문 2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랬더라도 들여쓰기만 일정하게 해주면은 그만큼 블록 구성이 돼서 쉽게 말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돼서 여기에는 조건식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조건은 좀 전에 말했지만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들여쓰기를 해준 것만 하나의 묶음으로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블록을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if else문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저기 보면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기본적인 형식은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여기에 있는 형식에다가, 여기에 있는 문법에다가 도대체 어떻게 적용시켜서 여기를 풀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제 구성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여러분들 정도로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여기를 아마 틀림없이 아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잘 처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죠. 여러분들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은 조건식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이 문제의 조건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조건식을 찾아야 될 때 문제의 조건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문제의 조건에서 찾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조건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은 조건식으로 쓸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산자를 배울 때 우리가 산술연산자도 배웠지만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도 이렇게 배웠었어요. 바로 그때 배웠던 그 연산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종류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종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이쪽은 지금 관계연산자를 설명을 하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논리연산자가 있어요. 먼저 논리연산자 쪽부터 보면은 논리연산자에는 and, 우와, not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and는 둘 다 참여해야 참인 거고 우와는 둘 중 하나만 참여해도 참인 거고 not은 반대예요. 참이면 거짓인 거고 거짓이면 참인 거예요. 이렇게 논리연산자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관계연산자가 있어요.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렇게 관계연산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전에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연산자나 논리연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은 요 중에서 여기 우리의 주제거리인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떤 연산자에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될까요?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조건식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 문제를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잘 알겠지만 이거는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이 바로 요걸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어떤 점수, 이상이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점수보다 크거나 같으면을 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문제에서 여기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관계연산자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이렇게 조건식을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식을 정했으면은 이제 여기에는 문법을 따라서 한번 써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그 뒤에 우리는 어떤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 있는
우리가 언어로서 말한 거를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위에서 보면은 사용자로부터 성적을 입력받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어떤 함수를 알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에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은 컴퓨터와 대화를 할 때 컴퓨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거를 받아낼 수도 있고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인풋과 프린터 관계인 거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인풋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숫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풋은 무조건 문자열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점수니까 정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다가 인티저라고 하는 걸 붙여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법을 쓰면은 여기 있는 걸 이대로 코딩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는 input이라고 하는 여기 사용자 입력 함수를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문자열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점수를 쉽게 말해서 90점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없으면 여기는 문자열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90을 이렇게 정수를 바꾸세요 라고 해서 인티저를 이렇게 써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입 할당 연산자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는 점수기 때문에 성적은 점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스코어라고 써준 거예요. 변수명은 가급적이면은 의미 있는 걸 쓰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변수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 줄을 해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쪽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드디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일정 점수 이상이면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조건식을 써야 돼요. 근데 조건식은 조금 아까 찾았어요. 어떤 거에 썼어요? 맞아요. 여기는 관계 연산자 중에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조건식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문법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여기 형식에서 첫 번째 if를 쓰고 조건식을 쓰고 콜론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면은 여기에 if를 써주고 조건식, 조금 아까 찾았던 여기 관계연산자,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관계연산자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콜론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관계연산자, 바로 앞쪽에는 여기에는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받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60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조건에 있어요. 60점 이상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60점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이제 우리는 합격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야 돼요. 여기 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걸 출력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를 통해서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가 실행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실행문을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합격입니다를 출력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돼요? 어떤 함수를 써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출력 함수, 다시 말해서 프린터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근데 프린터라고 하는 함수를 쓸 때 여기서 한 가지 꼭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준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프린터라고 하는 여기에 출력 함수를 쓰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실행문 네 번째까지 이렇게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문법에서 우리는 else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else를 써주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if문이나 여기에 else문은 반드시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실행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드시 콜론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도 반드시 콜론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기 콜론을 빼놓게 되면은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콜론을 찍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 있어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실행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실행문을 출력을 할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드시 먼저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냐면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가 필수예요. 들여쓰기를 해줘야만, 여기도 똑같이 들여쓰기를 해줘야만 이 전체가 이렇게 블록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위에 있는 if문의 영향을 받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이만큼 들여쓴 거는 else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프린터라고 하는 여기 있는 출력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불합격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위에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쪽에 있는 if else문이라고 하는 조건문 형식에 맞게 이렇게 코딩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쭉 한번 따라와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이쪽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 여기를 서로 한번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나름대로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게 작동을 하나 하는 걸 직접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코딩들을 한번 해봐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성적을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99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가 출력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100점입니다가 아니고 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else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30점 해볼까요? 그럼 뭐가 출력될 것 같아요? 불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합격입니다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는 코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여기는 워낙 유명한 문제예요. 여기는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그리고 꼭 코딩을 여러분들이 손으로도 한번 써보고 직접 여기 그 키보드를 이용해서 타이핑을 해서도 꼭 한번 실행들을 한번 꼭 시켜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이미지 처리를 해서 사진을 찍듯이 딱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여기를 다시 한번 자 머릿속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보면서 아까 제가 해줬듯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코딩을 해놓는 연습을 몇 번만 해보세요. 몇 번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금방 여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형식을 보면서 1번, 2번, 3번 추적을 하면서 여기에는 문제 조건에 맞게 쭉 한번 코딩을 하는 연습을 한번 몇 번만 해보세요. 진짜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여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하나 심화 문제를 낼게요. 여기에 또 하나 유명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짝수 그리고 또 하나 홀수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연산자를 배울 때 우리는 나누기 중에서 나머지 연산자라고 하는 퍼센트 기호를 써서 가장 간단하게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아서 짝수 또는 십자를 입력받아서 홀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프로그램을 코딩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아요.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수를 입력받아요.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갈림길에서 만약에 짝수면은 다시 말해서 짝수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입력받은 정수가 홀수이면은 홀수입니다를 출력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인지 이해갔죠?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